퀴어 축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 퀴어 축제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 국민의 80.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작년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최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일어난 일로 사고가 일어난 마을의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헤비타트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한 주택 건축을 마무리해 내달 5일에 전달합니다. 헤비타트는 이재민들이 안식을 찾고 미래를 새로이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동성애 축제 행사 때 지나친 노출과 선정성에 대해서 국민 80.5%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작년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퀴어 축제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 국민 80.5%가 부적절하다고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공정의 이번 퀴어 축제 관련 조사에서 응답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의 서울시청 광장 사용 허가가 적절한지의 여부는 6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해 국민 다수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퀴어 축제의 선정성과 서울시청 광장 사용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사 당시 각각 82.9%와 67%의 부적절하다는 응답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다는 점도 보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노출과 음란 공연도 자기 표현이므로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이 지난해 11.6%였던 것에 비해 13.3%로 더 증가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응답도 67%가 반대 응답을 보였지만 작년의 73.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준입니다. 국민 다수가 아직은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에서 긍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언론의 감성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노출될 때 국민 인식은 점차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으로 된다는 분석입니다. 호주의 경우 퀴어 축제 현장을 주요 언론들이 생방송한 뒤로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해 동성혼 허용까지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성문란과 함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동성애가 점차 국민에게 가까워지고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줘야 진정한 윤리 도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저렇게 할 때 내버려 두면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생방송을 하는 공중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삽시간에 이것이 이제 이 국민화가 되고 또 행사 자체가 서울시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행사 당일 자체가 끌어들이는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시드니에서의 이 동성애 축제가 그렇게 돼서 생방송하면서 갑자기 확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현해야 사실 많은 공중파나 또 언론과 또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할 것이다. 다음 달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될 동성애 퀴어 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ARS 전화 조사를 통해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지난 20일에서 21일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에서 이영훈 기아성 대표 총회장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라며 분열을 막고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802명의 총대들은 연금재단 해산 결의안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성 홈리스와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 그녀들과 함께 살롱이 지난 20일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개신교와 원불교, 천주교와 조계종 등이 참여하는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주최를 열렸습니다. 자체 제작한 여성 홈리스 영화 상영, 관객과의 대화 등이 진행됐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최근 수백 명의 아이들과 성인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의사의 부주의였다고는 합니다만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자세한 소식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집단 감염 사고, 이게 정말 의사의 한 사람의 부주의를 한 게 맞습니까? 네, 한 마을에서 어린이 400여 명과 성인 100여 명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서 이곳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에이즈에 감염된 한 의사가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했기 때문이며 당국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에이즈 감염자인 의사가 지난달 초 환자들을 고의로 감염시키면서 해당 사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감염자의 약 60% 이상이 5세 미만의 아동이라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료사고라는 거는 선진국이나 또 후진국을 막론하고 시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파키스탄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원래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가짜 의약품들이 많아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들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의료 상식이 부족해서 의료사고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혹시라도 피해자 쪽에서 뭔가 의심이 들어도 사회적으로 지도자층인 의사나 병원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언론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의사가 처벌을 받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라 하더라도 피해 가족들과 합의하면 살인죄도 덮을 수 있는 이곳인 만큼 시간이 흐른 뒤 좀 상황이 조용해지면은 인맥이든 재력이든 이런 걸 통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의료 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들이 좀 양심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겠죠? 네, 의료 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들도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의사들도 변해야 되겠지만은 가짜약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들어 팔 수 있는 이곳의 윤리의식이나 그리고 돈이나 인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인데요.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무나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교는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올바른 윤리와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파키스탄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파키스탄 오창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를 겁니다. 케냐의 병원 중 40%가 기독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행위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의 위대한 소명, 케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Pada sikumbili, tuti tompira, okay? Sawa. Dr. Eric Hansen didn't speak Swahili before he moved to Kenya. In fact, he and his family never planned on living on the African continent at all. My wife actually asked me when we were dating if I was going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and I said no, and that was the right answer. So it was a little bit of a bait and switch. What brought us here 7 years ago was really God changing our heart. The Hansens moved from Texas to Kenya, specifically to work at Kijabe Hospital, which is about an hour outside the capital city of Nairobi. Where are things with you? Are you okay? Are you ready? Okay, so can we... Hansen is the lead pediatric surgeon at Kijabe. By definition, he's a missionary doctor, but the definition is changing. The model of the past, where mission hospitals were staffed almost exclusively by expatriate missionaries, is maybe relevant in some places, but increasingly not the best model. And I think that as we train, as the Kenyan staff here at Kijabe grows, half the physicians are African here. Scrub team, we have Muredi, Francis, Kimani's here also, and then we have students. Okay. If that means that in 10, 15, 20 years, I'm not needed here, that's fantastic. But if I am, that's fine too.
To better appreciat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se Christian hospitals, you just need to look at the numbers. For example, here in Kenya, 40% of the medical services are actually provided by these Christian hospitals. If he were simply a surgeon, Hansen could perhaps treat hundreds of children each year. But as a teacher, the reach is far greater. Training these people who will go out and train others, we're talking about tens of thousands of children. That's more than I could ever do in a lifetime. I think it's a great testimony to the love of Christ. Well, we try to put the names of all the children next to over their heads and just let them know that they're loved. Every opportunity we get to care for someone is an opportunity to be love. It's a sentiment shared by many at the hospital, including Chief Surgeon Dr. Peter Bird. So I might be very good at taking appendix out, but someone like Mercy or other pastors are really good at just sharing the gospel. That's critical. You can't just be populating hell with all these people with excellent hernia repairs. You've got to be actually doing more than that. Twice each day, doctors, staff, and patients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services at the campus chapel. Because of what he did about 2,000 years ago, he's still speaking life to each and every one of us. Still, the challenges here can be great. And there are everyday life challenges living abroad. Hello. The question is on the way. Hello. You know, we don't always have running water. That can be frustrating. Electricity is generally reliable. Ready. Hey, good morning. What? Do you know where the sugar is? I put it over by the coffee machine, I thought. Yeah. But there are days I think I could pack up and we could live a different life somewhere else. Yeah. But ultimately, we wouldn't trade this life for anything. Big picture, we're happy here. We have a sense of purpose, a sense of calling. I think the challenges that we have here ultimately pale in comparison to the opportunities that we have. There's the epiglottis, okay? It's a privilege to be able to operate on anybody. From a surgeon standpoint, it's a cool case. From the patient standpoint, we hope we can really help the child and the family. And then from a training standpoint, it's key. Hansen and Bird could easily make 6 figures in their home countries. Where I come from, Australia, there are many surgeons. They don't need another surgeon there, really. Instead, they have chosen a different life, a different calling, with its own unique rewards. Living here, we feel like we've hit the lottery. It's about obedience, it's about, you know, love, hopefully response and love, and loving other people that are my trainees, but also my colleagues and also the patients. So let me say a prayer for Moby. God in heaven, we pray for your mercy. I thank you for the chance to take care George of Thomas, CBN News, Kijabe, Kenya. 네, 지난 한 주 사회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관련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간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 아무래도 가수 승리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이었죠. 예. 네. 그 세간에서는 이제 가수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죠. 네. 그래서 승리가 승리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경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있었죠. 예, 근데 수사를 이제 경찰이 주도하니까 어차피 이제 부실 수사가 결국은 영장 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법조계에서의 예견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네. 본격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가보죠.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실 인신이 구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의하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있죠. 그렇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죠. 네. 근데 무죄 추정이 되는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속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방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권한도 없고 또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사하고 자주 만날 수도 없으니까 네. 사실 방어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이제 대원칙이 돼 있고요. 그래서 수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첫째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될 정도의 범죄여야 되고요. 중한 범죄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이해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죠? 보통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주거 부정인 경우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구속 요건의 그 판단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으면 구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수사관이 판단하면 안 되니까 네. 법원이 판사가 직접 불러서 판단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검찰이 청구한 이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일단 한번 검토합니다.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이 직접 불러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또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좀 잡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입증은 일반 그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하고 달리 그거보다 훨씬 약한 소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사안의 중대성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증명,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은 아니죠. 그런 정도만 있으면 이제 발부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바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결국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다시 버닝썬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일단 승리 씨 입대일이 다음 달 25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버닝썬 사건 이 수사를 두고 좀 용두삼이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게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제 경찰과의 이제 유착 의혹이죠. 이제 그거를 끊어내야 되고 또 밝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련된 윤천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만 이제 결국은 이제 송치를 했죠. 그럼 나머지 뇌물죄는 왜 안 됐느냐 하면 뇌물죄의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은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 기준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금액이 낮았다. 그것도 낮으니까 또 그걸로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승리의 경우에는 이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증거를 확인 못한 데다가 이제 성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자백했지만 성매매는 또 구속 사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승리가 이제 구속이 지금 되지 않고 횡령 배임이 아직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속이 되면 당사자를 피의자를 계속 불러다가 매일 불러다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하니까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상당히 편해서 수사의 편의성에 의해서는 구속하는 게 상당히 편하죠. 그런데 이 불구속이 되면 수시로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수시로 부를 수도 없고 시간은 굉장히 이제 계속 이제 늘어질 수도 있고 또 위축도 좀 덜 되고 그래서 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은 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용두삼이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정준영 뭐 구속됐지만 그 단톡방에서 이제 봤던 그 불법 동영상 이 점의 경우에도 거기다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고 구속되죠. 또 그것을 다른데 또 퍼나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만 하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도 안 되고 다만 야 좋은 거 더 올려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교사를 하면 처벌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연예인 이름만 오르내렸지 대부분 그냥 보기만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해버리면 결국 이게 연예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으니까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아서 여러 언론사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은 계속 거론하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보도는 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끊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니까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뭐 구속영장 발부 여부보다 이 우리 사회의 좀 어두운 이면이 좀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뭐 발부되지 않았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승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이제 재력이라든지 유명세를 이용해서 또 비호 세력과 결탁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그 정황 이것이 이제 상당히 사회에 이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었죠. 네,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듯이 이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인생이 좀 지향하는 목표가 좀 선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제 제일 컸던 게 이제 아이돌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아이돌의 경우에는 그 유명세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소속사한테는 이 아이돌들이 큰 돈을 벌어주는 굉장히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죠. 처벌을 받고 또 이런 일을 못하도록 인성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때 임시 방편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결국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수사기관과 비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난 처벌받지 않을 거야. 뭐 소속사에서 날 다 방어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건 아는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특권의식을 가져서 본인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악순환이 돼서 범죄가 점점 커져갖고 이번 이제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죠. 가령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그 물뽕이라는 마약을 몰래 이렇게 먹여서 그들을 겨우 한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이 고객들로 하여금 성폭행을 방조하는 듯한 그래서 결국 고객들을 유인해서 수익을 취하고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행동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결국 촬영까지 해서 단톡방에 올려서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일까지도 하니까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품화해서 결국 하나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이돌들이 큰 돈을 젊은 시절에 벌었으면 이 돈을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냐도 알 수 있죠. 또 그것이 이제 사회에 대한 지향점도 어디로 가는지도 사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명백히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끊어내려면 이 연예인과 수사기관의 그 비호 세력 간의 그 결탁 이거를 확실히 끊어내면 이 잘못된 특권 의식도 갖지 않을 테고 또 이 범죄가 악순환에 의해서 점점 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호 세력에 대한 이것을 이번에 이제 끊어내지 못하고 잘 밝히지 못하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거짓과 탐욕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사건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시편 119장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성구처럼 크리스찬들은 이제 탐욕을 다 털어내고 예수 닮은 삶을 지향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속에서 결국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언제나 그랬듯 우리가 문제 진실을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 항상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한국 해비타트가 조립식 주택을 공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큼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은 없을 텐데요. 한국 해비타트 손미양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도 산불 지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저희가 그 해비타트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재난재해 지역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실은 주거 지원을 통해서 피해 입은 가정들한테 가장 좋은 도움은 사실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 4월 4일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 이후로 저희가 8일 만에 집 3채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이제 속도였을 것 같은데 네. 4월 12일에 3채를 공급했고 지금도 저희가 10세대, 10채를 짓고 있고요. 6월 3일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천안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5톤 트럭에 집을 한 채씩 싣고 강원도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조립식 주택은 이제 강원도에서 직접 짓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만드는 것을 운반하게 되는 건가 봐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 해비타트에는 해비타트 목조 건축학교가 있습니다. 네. 해목교라고 불리는데요. 네. 천안에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해목교 50기 기수가 50기인 분들이 예. 2채를 지어놓은 상황이었고 아.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한 채 포함을 해서 3채를 이미 전달을 했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지금 10채 정도 또 짓고 있는데 집이라는 게 굉장히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난 곳에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어서 이동식 주택을 전달하게 됩니다. 크기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해비타트 원래 주택은 24평짜리인데요. 네네. 지금 전달되는 거는 약간 축소해서 임시거주 형태가 되기 때문에 7평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반 컨테이너 박스하고 달라서 네네. 실제 거주가 가능하고 네. 나중에 이제 다들 집을 갖게 되고 원상복구 됐을 때 저희 해비타트 주택은 아마도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나 또 도서관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 사실 조립식 주택이고 뭐 이동식 이 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거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질 네,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러면 건축 완료까지는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저희가 이 이동식 주택의 경우는 한 4주 정도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업들에서 지금 후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해비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주거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누가 먼저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밀라드 퓨러라고 미국에 있던 그 변호사이자 굉장히 돈이 많은 그 백만장자가 있으셨어요. 네. 네네. 사모님이 린다 플러라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류에게는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안락한 집에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 비전 하에 이제 해비타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국에는 25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난 2001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함께 집을 짓고 하면서 아무래도 해비타트 인지도가 이제 시작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이 집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후원자도 그렇고요. 받는 사람도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해비타트 집을 받는다 그러면 무상으로 받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하우스 빌딩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정을 세우는 홈 빌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모든 입주 과정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300시간 동안 본인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군요.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집이 어떻게 나중에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일면 않는 적도 없는 어떤
봉사자들이 오셔서 집을 네.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난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에는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또 하시게 되고요. 제일 네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15년 동안 15만 원씩 무이자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보다 적은 금액인데 무이자로 상환을 하게 함으로 해서 15년이 지난 후에는 아이들이 어른이 돼 있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커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집의 소중함도 알 수 있으면서 또 나눔에 대한 의미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국내외에서 한 얼마나 지었을까, 몇 채나 지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국제 해비타트가 197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2,200만 세대에게 도움을 줬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1994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한 2만 4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해비타트의 굉장히 큰 힘, 자원봉사자인데요. 39만 명이 참가를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또 참여해서 직접 집을 함께 짓기 때문에 어떤 아주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01년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실 때 1,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 모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망치라든가 도구를 다 메고 배낭을 메고 공항을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장관을 이루었죠. 그래서 기관, 단체, 기업, 교회 뭐 다 같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안 오셨는데도 연간 2,000명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이런 활동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도 합니다. 그러세요. 네네. 특별한 이게 자격 조건, 정말 마음만 있으면 열정이 있으시면 돼요. 마음과 열정을 사랑하는 마음. 저도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3년 전부터 저희가 그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하고 지자체하고 보훈처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독립 100주년을 맞아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만간 아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저희 이사장님을 단장으로 발기인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공자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남겨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집 한 채만이라도 아주 멀리 있어도 좋으니 한 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뭐 사무총장님께서도 직접 봉사에 참여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면서 좀 집을 지으시면서 좀 직접 겪으신 사례나 보람된 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어느 한 개를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보통 해비타트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와야 되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기껏 한국에 쉬러 왔는데 엄마가 참가비를 내시고 여기 보내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화도 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돌아갈 때는 제가 얻은 게 더 많아요. 다음에 내년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번개 건축이라는 거 합니다. 번개 건축. 매년 8월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카터 대통령이 오셨을 때가 8월 첫째고 첫째 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울 때예요. 그렇죠. 휴가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휴가를 반납하고 와서 집을 짓는다는 개념인데 2001년에 카터 대통령 이후로 계속 저희는 8월 첫째 주에 집을 짓고 있고요. 되게 요즘 가장 이제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사춘기 청소년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집을 짓습니다. 가실 때는 이제 엄마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 땀에 절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이 굉장히 돈독해져서 많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집이라는 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고 집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삶의 수준이 또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어떤 사업들 좀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지금 제가 듣기로 전 세계 주거 빈곤층 인구가 20억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로 계속 몰려들기만 하게 되는데 도시로 몰려들었을 때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슬럼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좋은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이 벌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하루에 힘든 고단한 몸을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딱 편안하게 앉았을 때 집이 최고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절로 나오죠. 하루에 한 번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가 굉장히 폐허가 되고 엉망일 때 전 세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랬어라고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헤비타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할 것이고요. 대학생들은 여름에 아울리치를 또 저희 헤비타트와 함께 전 세계로 열악한 곳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 유산 기부라든가 주거의 중요성을 아는 하우징 필란트로피스트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생겨나서 진짜 선진국이 되어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해보시면 나의 적성이 이거이지 않았나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저도 뭐 전직을 갑자기 하게 됐죠. 올 8월 첫째 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반납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뭐 같이 반납을 해서. 뭐 사무총장의 말씀처럼 주거 빈곤층이 전 세계 20억이고 정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막막한 이웃들에게 그야말로 다시 살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희망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 헤비타트 사역으로 많은 분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역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손미양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어 축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 퀴어 축제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 국민의 80.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성 홈리스와 함께하는 문화 토크 콘서트 그녀들과 함께 살롱이 지난 20일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최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마을의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회를 이탈한 청년들의 수가 23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배제하는 교회 환경이 이탈을 부추긴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청년 사역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